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했고 하와이 대저택에게 묻습니다. 대체 어디에 워틀스가 에머슨과 헤겔, 스피노자를 연구했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그랬어요. 대체 어디에 나폴레온 힐이 슈바이처를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이 질문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일본은 없다라는 유명한 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회 담론으로까지 확장되었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다른 이의 원고를 훔친 것이었고 표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가요? 이런 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어째서 한국은 이렇게 수많은 표절이 횡행할까요? 과거의 대량 생산 시대는 획일화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대중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규격화된 사회에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집에 살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남들과 차별화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명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서 명품이 필요했듯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형이 필요했습니다. 틀에 박힌 삶을 탈피한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미디어에선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 성공 신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 즉 마케팅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명품을 자처하는 모든 물건이 진품이 아닌 것처럼 가짜 영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TV에 나와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람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얼마 뒤 사실은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허무한 블랙 코미디. 우리는 이러한 예를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가짜 영웅이 되어 나는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다. 나를 따라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술수로 사람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진작에 바뀌었습니다. 아직 스스로 갇혀있던 껍질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그토록 강조하던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권력을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기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그 힘을 가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시대에 형성된 그 가치관을 부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깨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다녀야, 남들보다 잘생기고 예뻐야, 남들보다 몸이 좋아야, 그래야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파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부풀리고 경력을 위조하고 스테로이드로 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훔친 지식으로 스스로 현자인 척을 합니다. 그 수많은 가짜의 우상들. 우린 이미 구체제의 사고방식의 붕괴를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더 똘끼 있고 수다스럽고 더 잘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이미 직업이 되고 돈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출연 이전엔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숱한 일을 봐왔으면서도 나는 이런 장점마저도 없다, 능력이 전혀 없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자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상 세상에 단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징만이 존재하는 거죠. 너무 조용해서, 너무 느려서, 주의가 산만해서. 이게 단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과거 대량 생산 시대가 그 시대의 효율성이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에게 부여한 그 가치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특징을 단점으로 치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특징은 반드시 삶에 유용한 툴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자신의 특징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물은 자신의 발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파랑새를 찾아 보물을 찾아 세상을 떠돌고 보물을 찾았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저는 5년 전 처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 반응이 좋았고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책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들매의 근거가 필요함을 느꼈고 양자물리학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 붓다의 공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는 추론이었습니다. 디바인 매트릭스에서는 존 휠러의 사고 실험을 통해 어쩌면 과거도 변경 가능할지 모름을 살펴보았고, 홀로그램 우주론에선 뇌는 실제의 기억의 저장 공간이 아닌 어쩌면 일종의 수신기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막스 테그마크의 유니버스를 통해서는 수학적으로 구성된 평행 우주론을 고찰하고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어떤 신비주의나 공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왜 세상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생에 가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끌어당김은 세상이 밀가루 반죽처럼 탄력적으로 빚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자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강조해왔습니다. 끌어당김 그것만이 최종 목표가 될 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집착을 하게 되고 진짜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삶은 다시 에고의 고통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을 보고서 마치 책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구축한 세계관이 성공팔이하는 사람들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치관을 도둑질하고 마치 시크릿의 목적이 돈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다시 에고의 집착과 혼란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건 에고의 소멸을 통해 고통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에고의 욕망에 살던 사람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종의 방치를 했습니다. 언젠간 모든 일이 순리처럼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책을 한 권 선정하기 위해선 수십 권의 책을 고르고 그 중에서 다시 몇 권이 골라져서 읽히고, 그래도 어떤 책은 10번을 더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돈 미겔 루이스의 톨텍 시리즈, 트윈 소울, 여기가 끝이 아니다, 평화로운 전사, 세스 시리즈, 제로, 내 안에 나,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월러스 워털스와 에머슨, 제임스 앨런.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절판되고 사라진 진짜 책들과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 뜻이 전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나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재출간이 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 어떤 의도도 없이. 이제 다시 하와이 대저택에게 묻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으셨다고요? 어디에 워틀스가 헤겔과 스피노자 등을 연구했다는 구절이 나올까요? 이 책은 대체 무슨 우연으로 제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 선정한 것과 같은 책을, 책에 임팩트 있는 부분을 고르고 골라 요약한 부분이 어떻게 거의 겹치는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리 많지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영상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그렇게 자주 나올까요? 반사된 빛을 볼 뿐이라는 표현은 여러 내용을 정리하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뭉뚱그려 정리한 표현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와 미치오 카쿠.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고 두려움은 가짜이고 우리는 진짜 소망하는 것을 찾아야 하고. 대체 이런 우연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수년 동안 구축해온 세계관이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 있을까요? 왜 나폴레온 힐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제 오래된 구독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책, 거기에 나온 카네기와의 일화에 나온 내용이죠. 저는 거의 모든 책을 요약, 편집, 윤색하여 소개하곤 했습니다. 책의 내용 중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도 있으면 언제나 심사숙고하며 새롭게 표현을 고치곤 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받은 사람의 경우 단어 하나에도 상처가 되고 자책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그들을 돈으로 보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에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한 세계관이 여러 가짜들의 성공파리의 수단으로 쓰이면서 마음 공부 전체판에 대한 인식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창해온 그 모든 목표의 지향점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었고, 삶을 고통이 아닌 기쁨의 세상으로 보는 것이었고, 비로소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상들을 올리며 잊지 못할 기억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여러분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가질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값진 것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두가 주인인 세상이 이미 왔고 오고 있음을 그토록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깃발을 먼저 꽂는 자가 주인이 되는 서부 개척시대와 똑같다고요. 그런데 가짜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고작 몇 달 벌어본 기록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고, 남들도 베끼니까 같이 베끼라고 표절 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고, 왜 돈 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놈의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은데요. 나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진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팔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거짓으로 성을 쌓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직하건대 그 거짓을 파는 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수많은 책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답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톨레는 말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 좀 더 많은 정보가 세상을 구원하는지,
지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답이고 길이고 종착지입니다. 붓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남에게 머물지 말라.